자, 안녕하세요. 코코 코치미 영어의 김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석의 원리 6번째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오늘 할 거는 형용사하고 부사를 좀 위주로 할 건데, 사실 형용사하고 부사는 좀 하려고 들면 되게 많아요. 양 자체가 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방대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너무 많이 번질 것보다는 좀 압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제가 편집을 좀 짧게 잡았고요. 어차피 다음 게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형용사가 부사가 문장에서 이 정도 역할, 우리 이제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만 제가 그 샘플을 보여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형용사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바로 끝나고 바로 이어서 부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를 먼저 볼게요. 자, 지금 형용사는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문장 성분할 잠깐 맛배기를 봤어요. 사실 왜냐면 손을 안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형용사 자체가 이제 문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를 약간만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샘플을 지금 제가 4개 보여줬는데 1번하고 2번 샘플하고 3번하고 4번 샘플이 약간 다르고 약간 쓰임이 달라요. 아마 자네들이 형용사 하면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1번하고 2번 예문을 보고 그 다음 예문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샘플 보게 되면 YJ lecture에서 seem good. 자, YJ의 수업이 seem이 뭐였어요? seem 처럼 보이더라라는 동사죠. 근데 seem 하면 생각하는 거 있나요? 네, 우리가 처음에 문장 성분할 때 우리가 seem이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할 때 이 뒤에 오는 글씨 무슨 역할? 네, 주어의 의미를 보충하는 뭐라고 했죠? 네, 주격 보호라고 했죠. 자, 지금처럼 이 글씨라고 하는 건 조건 형용사인데 주어 의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가로 보충 혹은 서술해주고 있죠. 이게 형용사의 1차적인 쓰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샘플 봅시다. My voice makes me awaken. 자, YJ의 목소리가 make는 만들다 누구누구에게 깨어있는 상태로, 즉 뭐를? 목적어 의미를 뭐하고 있어요? 보충해주고 있죠. 제가 요거는 아마 강조를 많이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호 자리에 항상 뭐가 온다? 네,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샘플을 우리가 앞에는 했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가장 쓰이는 표현이가 보충, 서술형이 가장 큰 쓰임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문장에 쓰이는 방식이고, 자, 그리고 자네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 보통 3번과 4번 방식이죠. 형용사는 이거 한다. 뭐였더라? 네, 뽑을게요 한번. 자, I spent a lot of time in making up his wrinkled face. 자, 그가 spend 어떤 시간이나 돈을 어디에 쓴다는 개념이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메이크업 뭐죠? 네, 화장하는 거죠. 뭘 화장합니까? 자기의 wrinkle, 주름진 얼굴. 자, 이거 보시면요, 뭐 배우 같아요. 자기의 주름진 얼굴 많이 화장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인데,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형용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바로 요 문장이죠. 요 문장이 요 구문이죠. face는 뭡니까? 얼굴이라는 명사죠. 근데 무슨 얼굴이야? 주름 진 얼굴이죠. 자, 지금 니네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바로 여기 형용사 가장 본질적인 무슨 수식? 바로 이 명사를 보통 수식한다라고 알고 있죠. 가장 편한 쓰임이고 기본적인 쓰임이죠. 근데 이제 보면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명사 자체를 약간 한정시킨 역할을 해요. 형용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냥 얼굴이 되죠. 뭐가 돼요? 여러 가지 얼굴 중에 어떤 이렇게 주름진 얼굴이라고 얼굴의 의미를 약간 축소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수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많이 쓰인 형용사의 쓰임 중에 하나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아, 요거는 좀 다른데. 자, 어떻게 가봅시다. 자, pay attention to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she's available for the different reasons. 자, 화가들은 됐냐를 알고 있는데요. 되어라 있더라 많은 다른 종류의 브러쉬, 푸시죠.
요거 혹시 뭐죠? available? 요게 아마 고등 고1 정도 단어이기 때문에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자, 서두른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런 뜻인데, 자, 주목할 게 뭐냐면 다른 결과에 쓸모가 있는 뭐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뭐가 있다. 브러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야? 하버드는 여러 가지 붓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색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 available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바로 3번 예문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이 가장 강하다고 했어요. 얼굴 꾸며주는 것처럼 이쁘게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형용사라고 하는 게. 근데 얘는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장 보세요. 지금 얘도 지금 available이 앞에 있는 브러쉬즈를 꾸며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은 다른 종류의 붓이 있는데 다른 결과를 쓴데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네, 이제 뒤로 빠지고 있죠. 바로 이게 후치부가 시작이 됩니다. 후치 수식이. 이유는 간단해요. 네, 영어는 문장이 좀 길면 항상 뒤로 보내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얘는 단어 하나일 때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하지만 좀 길어진다 싶으면 어디 빠진다? 네, 명사 뒤로 빠지는 성질이 좀 벌어져요. 사실 4번 예문은 요 다음으로 빼야 되는데 얘랑 좀 비교를 하려고 제가 같이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명사 수식. 근데 지금처럼 모두 주어나 목적어 의미를 추가로 보충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요 쓰임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앞으로는 약간 우리가 이제 구문할 때는 항상 형용사가 뭐냐 물어보면 그냥 명사 수식하면 돼요. 그냥 간단한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1번과 2번 예문도 알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6-1은 뭐? 형용사 하나의 단독하는 역할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되는 형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용사 네, 구라고 되어 있죠? 뭐 이제 구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알죠? 구 뭐 있어요? 구 단어 두 개 이상이 뭐 하나의 무슨 역할? 네, 품사 역할. 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로 확장되는 것 좀 보여줍시다. 첫 번째는 전치사 파트인데 사실 뭐 전치사는 품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전치사가 뭐 in도 있고 뭐 at도 있고 on도 있고 요 정도의 단어 실력만 가지고도 접근 한번 해볼게요.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 샘플 좀 봅시다. 알파보다 earth is precious to people. 자, 이 문장에서는 지금 is가 동사로 빠지고 있죠. 주어는 누굽니까 원래는? 네, it, every part니까 모든 부분들이라고 하는 게 주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부분이 precious 소중해. 누구한테?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문인데 여기서 뭐가 나가냐면 earth라는 명사가 하나 나가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뭐의라는 전치사가 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모든 부분이 소중해. 근데 뭐의 모든 부분이래요? 지구의라고 하는 전치사 파트가 앞에 있는 뭐를? 명사를 네, 약간 한정시킨 역할을 하고 있죠. 얘도 뭐라는 얘기야? 네, 형용사로 볼 수 있다는 얘기.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아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 자체가 맨 앞에 보였어. 형용사적 소식 억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와 같은 전치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한정시켜는 즉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전면구라고 많이 하는 것들인데 지금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전치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도는 좀 가볍고요. 이와 같은 예문들인데 이제 전치사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게 실적으로 이제 고3 때 많이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면 전치사 자꾸 문장을 늘려줘요. 길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예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거기까지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전치사가 어떤 역할, 명사를 꾸며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라는 제 당부예요. 자, 예문 좀 봅시다. 자, tell me how far dust from the desert of the Mongolia and northern China spread over much of East Asia during the spring months. 자, 길죠. 자, 우선 분동사 어디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 동사. 네, spread라고 하는 번지다, 확산된다는 동사가 보이죠.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요? 주어는 내가 항상 주어는 맨 앞에 위치한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얘까지가 주어예요. 지금 뭐야? 엄청 해로운 먼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면 엄청 해로운 먼지가 뭐한 거야? 스프레드, 퍼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어디에? 동아시아죠. 언제? 봄 동안에. 지금 봄이죠. 뭐로 비유만? 황사죠, 황사. 황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장을 눌러준 게 뭐냐면 from이죠. from 뭐뭐로? 부터란 전치사죠. 뭐뭐의 전치사죠. 뭐뭐의 전치사죠. 뭐뭐 동안은이라는 전치사죠. 어때요? 아주 문장을 자꾸 늘려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지금 형용사 파트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어를 더스트를 잡았죠. 그러면 from이야가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뭐를? 먼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해로운 먼지인데 어디에서 온 거야? 사막이죠. 어디 사막이야? 몽고죠. 그리고 어디야? 중국의 북동부죠. 중국 위쪽이나 어떤 몽고의 사막에서 온 먼지가 퍼지더라. 오버는 넘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어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죠. 뭐 동안에? 봄철이죠. 그래서 이 전치사들이 자꾸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 즉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면서 문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가볍게 봤는데요. 전치사가 들어가려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어디서? 문장 내에서. 됐죠? 자, 그 다음 형용사구 역할 한번 더 봅시다. 전치사 말고 많이 보이는 부정사죠. 이놈의 부정사 맨날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부정사 뭐 있습니까? 뭐 있더라? 동사 원형을 붙여? to를 붙여서 문장에서 이와 같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 부정사라고 그러죠. 자, 예도 봅시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형용사 파트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 본질이라고 말했죠. 그럼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형용사 앞이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자연설. 수식일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돼요. 봅시다. Nowadays there are fewer places to take a walk in the city. 자, 오늘날 it seems that 된 이하인 것처럼 보이더라. 자, 내는 뭐뭇이 있다죠. few가 뭐죠? few? few는 거의 없다라는 부정 표현이에요. 자,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a few하고 few는 어가 없을 때는 부정 표현하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어요. 뭐가 없어? place 어떠한 장소가 없죠. take a walk 산책하다라는 동사죠. 뭐 붙어 있으니까 to 붙어 있죠. 자, 장소가 없는데 뭐 할 장소야? 앞에 있는 place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무슨 장소? take a walk 산책할 장소. 그냥 장소가 아니라 산책하기 위한 장소란 얘기죠. 어디에? 도시에. 그래서 요즘에 도시에 너무 이제 건물이 빽빽하니까 산책할 장소가 별로 없다라는 내용이죠. 동일하게 뭐로? 부정사가 앞에 있는 뭐를? 명사를 어떻게? 뒤에서 꾸며주는 구조죠. 하나 더 봅시다. Yeah, crying is a natural way to reduce emotional stress and remove toxins from the body. 자, crying 우리가 우는 것
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아 하나의 내추럴 자연스러운 웨이의 어떤 길 혹은 방법이라는 명사죠. 자, 근데 뭐가 쓰답니까? reduce 줄이다죠. 뭘 줄여? 감정적인 스트레스. 즉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to reduce라는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시키고 있는 수직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울음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에 있는 탁신, 독소들을 제거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후치식한 형용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오케이. 하나 더 가볼게요. 마지막 같은데 형용사 구에서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활용되는 이제 분사였죠. 분사는 앞전에서 다뤘던 문제죠. 지금 형용사 파트 따로 뗐는데 형용사 파트이기 때문에 자, 확인만 하세요. 분사가 뭐였어? 분사. 동사 원형에 뭘 붙여서 ing 혹은 뭐 ed를 붙여서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뭐다? 형용사 역할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도. 자, 분사도 좀 양이 많으니까 그냥 그 대표적인 샘플만 좀 다루고 지나갈게요. 자, 9번의 문제 봅시다. 스마일링 베이비나 솔로이죠. 루케미. 자, 스마일은 웃다라는 동사죠. 뭐 붙어 있어요? ing가 붙어 있죠. 근데 무슨 아이야? 네, 웃고 있는 아이죠.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아이. 즉 그냥 아이가 아니고 무슨 아이? 웃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뭘 붙였어요? 스마일이라는 동사에 뭐 붙였어? 네, ing를 붙여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네,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현분. 스마일링 베이비는 수로는 유모차예요. 유모차에서 미소 짓는 아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문장에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네,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디서?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얘는. 그럼 얘는 봅시다. 자, don't wake up. The lion scientist sleeping in the forest. 자, don't wake up. 깨우지 마. 누굽니까? 사자죠. 어떤 사자야? 조용하게 뭐하고 있니? sleep은 자다라는 동사죠. 뭘 붙였어? 아이 붙었나? 무슨 자고 있는 사자죠. 숲에서. 동일하게 동사에 뭘 붙여서 ing 붙여서 무슨 역할? 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쟤는 앞에서 얘는 뒤에서. 왜? 자꾸 뒤로 보내고 있죠. 길기 때문에.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자, 지금 9번과 10번은요. 아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무슨 역할이요? 형용사, 즉 현재 분사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재 분사는 니네가 문장에서 빼내기가 되게 쉬워요. 구분하기가. 왜? 뭐 붙어있어? 붙어있잖아. 명사 앞이나 뒤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이제 바로 이 과거 분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지금 과거 분사 제가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1번의 문제 볼게요. After that, the fermented fish was eaten with rice in Japan. 자, 그 이후 몇 달 후에 뭐 그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봐요. 몇 달이 지나서 자,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ferment는 fermentation, 발효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뭐 붙어 있어요? ed가 붙어 있으니까 발효가 데여진 물고기. 약간 삭힌 거죠? 홍어 드셔보셨나요? 홍어랑 비슷하죠? 이 발효된 물고기가 약간 동사죠. 먹혀 친 거. 송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이렇게 바로 했었죠. 자, 이 발효된 물고기가 먹혀지더라. 나 뭐랑 쌀과 어디서? 재팬에서. 뭡니까? 네, 스시죠. 네.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
자, 얘는 지금 ferment라는 동사에 뭘 붙였어? 이들을 붙여서 동일하게 무슨 역할? 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면서. 여기는 뭐 문제가 없죠. 이런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문장이 중요해지는데 11번 볼게요. The flag placed under the feast fluttered despite being no wind on the moon. 자, 이 문장을 보면 이제 과거분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지금 place는 명사는 장소이지만 동사일 때는 놓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flutter는 펄럭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 place의 place 현재 place, placed, placed 즉 현재랑 과거랑 형태가 같죠. fluttered 이렇게 돼요. 둘 다 뭐 붙어 있어? ed 붙어 있죠. 네, 바로 이를 괴롭힌 벌이 과거분사죠. 왜? 얘랑 형태가 같아 버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분사는 지금 얘를 붙였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sleeping은 기본적으로 ing가 붙어 있어서 지금 앞에 있는 동사와 형태가 좀 구별이 되죠. 근데 이 과거분사는 형태가 같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 버려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석하셔야 되고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분사가 되게 어려워지고 계속 니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거분사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주어랑 동사와의 관계성과 맥락에서 뭐가 진짜 동사인지를 내가 파악하는 이유를 계속 키우셔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형태는 좀 보여요.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걸 딱 꼬집어서 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샘플을 보시면요. 지금 이 문장에서 플래그는 주어가 맞아요. 그죠? 플래그는 깃발. 근데 플래그가 놓을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그럼 플래그는 뭐가 돼야 돼? 놓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가 직접 자기를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place는 뭐로 빠져야 돼요? 네, 과거분사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에서 flag가 얘가 본동사예요. flutter, 펄럭이는 거죠.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있어 없어? 없죠. 뭐가 없어? 바람이 안 불고 있죠. 어디서? 달에서. 예전에 아폴로 발견했을 때죠. 자, 달에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깃발이 뭐하고 있다? 펄럭이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근데 어떤 깃발이에요? 표면에 놓여진 달 표면이겠죠. 즉, 달 표면에 놓여진 플래그 깃발이 바람이 불고 있지 않아도 펄럭이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플래그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죠. 자, 이게 분사인데요. 분사는 앞으로 많이 보고요. 현재 분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이 되지만 앞으로 특히 이 과거 분사는 항상 눈여겨보고요.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을 읽다 보면 나중에 캐치가 돼요. 이제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형태가 같다 보니까 많이 니들을 헷갈리고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형용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는 가볍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바로 뒤에 부사 시작할게요. 자, 7번째 부사적 수식어구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용사가 됐고요. 부사가 하는데 부사도 생각보다 좀 많아요. 양 자체가 부사는. 하지만 가볍게 지금 동일하게 간단한 샘플만 보면서 부사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문장에서 그 정도만 해볼게요 한번. 자, 우리 좀 부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봅시다. 부사는 말 그대로 다 쓰여요.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는 거고 어디에도 부사는 많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부사를 굳이 분류를 하면 부사의 본질은 동사수식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형용사 있었죠. 형용사의 본질이라고 굳이 말하면 형용사는 명사수식이죠. 근데 부사는 동사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물론 다른 선생님도 많이 써요. 이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사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동사를 수식합니다 라고 해도 좀 무방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쓰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요. 네,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요. 자, 그럼 봅시다. 샘플을 좀 보면서 어떤 예가 있는지 볼게요. 자, 1번. She has completely finished her mission without his help. 자, 그녀가 끝마친 거란 얘기죠. 현주할 표현이죠. 그녀의 임무를 그의 도움 없이. 즉, 그녀가 말이야 자기의 도움 없이, 아니, 그의 도움 없이 자기의 그 임무를, 그녀의 임무를 완전하게 끝마쳤어라는 문장인데, finish는 끝마치다는 동사죠. 물론 finish는 지금 동사가 아니야. 여기 분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동사라고 봅시다. 근데 어떻게 끝마친 거란 얘기야? 아주 completely, 완전하게 끝마친 거란 얘기죠. 즉, finish의 의미, 즉 동사를 더 강건하게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다? 동사를 수식하는 게 가장 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1차적으로 무방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죠. 자, 어떤 건지 봅시다. 2번. But singing very beautifully at my front yard. 자, 근데 이 부사가 이 동사만 수식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요. 보면 새들이 뭐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어떻게? 아름답게 부르고 있죠.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무척 아름답게. 지금 뭐 합니까? beautiful은 아름답게라는 부사죠. 보통 우리가 LR 쓰는 부사라고 하니까. 근데 이 very는 뭐 하고 있어요? beautiful을, 즉 부사가 뭐를? 부사가 부사를 쥐가 쥐를 꾸며주고 있죠. 즉 강조하고 있죠. 얘도를 즉 부사가 하는 역할을 하는 얘기죠. 즉 새들이 내 앞마당에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있어 라는 문장에서 부사가 부사도 꾸며주고 있는 실정이죠. 세 번째 합시다. Much to my surprise, my puppy started to understand my orders. 자, 직역하면 내가 무척 놀랍게도 나의 퍼피가 뭐하고 시작한 거야? 나의 오더. 오더는 명령이에요. 나의 명령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라는 문장인데, 놀랍게도 라고 문두에 있으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놀랍게도, surprisingly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my surpri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Someday I will ski at the beautiful mountains of 평창. 자, 이거 약간 다른 예문인데요. 언젠가는 내가 스키를 탈 거야. 어디에서? 평창의 아름다운 산에서. 즉 전치사 형태가 나와 있죠. 얘도 지금 전치사구 전명구인데요. 전치사구라 불러요. 뭐 전치사 변명구라도 부르고. 근데 어디에서? 여기에서라는 장소의 의미. 보통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와 방법 같은 거 다 부사관 역할을 불러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얘도 무슨 역할? 네,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뭐가? 이 전치사구가. 그래서 이런 쓰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옮기게 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수식이 강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많이 수식을 한다. 이 형용사랑 약간 비교가 돼요. 수식 자체 내에서. 자, 사실 부사는 그것보다 이게 좀 메인이죠. 우리가 이제 부사로서 쓰이는 것들 가장 많이 쓰는 게 부정사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사는 부사구 동일하게 부사구는 부정사 파트를 조금 하나씩 예문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아주 많이 쓰여요. 부정사. 그래서 보통 그 중급 단계에서 니들을 해석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정사예요. 어떻게 해석할까? 물론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이런 예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일정 부분 정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해 주세요. 그럼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너무 벗어나지 말고. 자, 하나씩 보면서 어떤 쓰임인지 봅시다. 자, but said many years over there, we must change ourselves for to change the world. 간디라 인물이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change, 바꾸라는 얘기죠. 뭘 바꿔야 돼?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죠. 자, change는 바꾸다죠. 뭐 붙어 있어요? to가 붙어 있죠.
세 개를 바꾸다. 즉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지 가장 좋을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세 개를 우리 자신을 바꿔야 돼. 우선 세상을 바꾸기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change는 바꾸다지만 바꾸기 위해서라고 하는 to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뭘 붙여놓은 거야? 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성 어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to change가 바꾸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좀 확기가 되고 있죠. 이거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장 부드러운 게 뭐냐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터 이걸 투부정사의 목적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걸 붙일 때 6번 가봅시다. I'd like to grow up to be a fighter pilot. 자, 난 하고 싶어. grow up은 성장하다, 커다란 얘기인데요. 전투기 조종사가 be는 이다, 있다, 되다. 이때는 무엇이 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커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길 원해. 동사 한번 나가요. 나 자라서 될 거야. 동사가 두 번 나가고 있죠.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성장한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야? 나 전투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는 결과라고 말을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이런 뉘앙스 쓰는 것들이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니까 이런 방식 해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사에서. 하나 더 봅시다. 자, after the quality of the plastic is that the is the shape. 하나의 중요한 퀄리티, 어떤 질적인 측면. 뭐에? 플라스틱이죠. 자, is 있고 대수로 빠지고 있죠. 또 주동이 생기고 있죠. 참고로 얘는 다 뭐라는 얘가 비동사 뒤로 다 뭐라고 했어요? 네, 보호라고 했죠. 즉 플라스틱의 중요한 자질은 that 특징이 뭐냐면 자 플라스틱 가장 중요한 특징은 that인데 그것도 즉 플라스틱들이 이다. 이지는 뭐야? 쉬운 형용사죠? 근데 뭐 하기 쉽대요? 쉐이프는 뭐야? 모양 만들다죠. 즉 모양 만들기에 쉬워. to 쉐이프가 앞에 있는 is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형용사 수식이라고 불러줘요. 해석 방법은 좀 달라요. 그때 아까 다르는데 가장 부드럽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플라스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들이 모양 만들기에 쉬워. 이 정도쯤 돼. 근데 문장에서 is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우리 보통 형용사 수식이라고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부정사 좀 많아서 좀 더 가볼게요. 다른 샘플 좀. 자, 이어봅시다. 자, what some act of the kindness is valuable enough to make our lives bright. 여기 is가 형성돼 있고. 자, 하나의 작은 행동, 친절. 어떤 친절함이라는 작은 행동이 valuable, 가치 있는 형용사. 자, 지금 enough to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여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여기 아마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네, 그 정도 과정이 많이 나오는 저희 형태예요. 부정사에서. enough 투부정사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샘플이니까 제가 껴놓은 거예요. 해석할 때는 뭐 어려울 거 없고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정도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친절함을 작은 행동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치 있어. 뭐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브라이터. 밝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그래서 enough 투부정사도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어요? 이거? 네, to 있죠. 이것도 많이 했던 것들이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정도에 봅시다.
all of a sudden they were close to the waterfront and realized that it's too late to change course. all of a sudden 갑자기 그들이 too close 뭐야 너무 가까이 왔죠. 어디에? 폭포입니다. 그리고 데니아의 사실을 realize 깨달았는데요. to 뭐였더라? 너무 뭐뭐해서 너무 늦죠. 뭐하기에는 경로를 바꾸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to 부정사용대 to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갑자기 우리가 뭐한 거야? 목표가 너무 가까이 와서 그 코스를 바꾸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라는 얘기죠. 즉 거의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이때 to 형태로 보여지고 있다.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The dog is, so to speak, a member of the family. 자, so to speak. 우리 보통 말하자면 이건 우리가 보통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해요. 자, 말하자면 말이야. 너 걔는 이제 뭐야?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그만큼 걔가 이제 가족으로 친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정사, 투부정사 우리가 지금 부사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사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정사들, 부사구에서 투부정사들이죠. 그래서 투부정사 보통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쓰임들을 볼 때만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것만 얘네가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약간 좀 변화를 시키면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제 규칙만 좀 적용하다 달라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형용사하고 부사는 좀 많아요. 이 다음 파트에 바로 이제 형용사 절도 있어야 되고 부사 절도 있어야 되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같이 붙일까지 너무 양이 많아서 우선은 형용사하고 부사 어떻게 보면 형용사 구와 부사 구만 가볍게 다뤘고 형용사가 이러이러하고 부사가 이러이러하다 문장에서 이 정도 쓰임이 있구나라는 것만 약간 가볍게 터치한 거니까 아마 다음에서 절 단계 나가면 좀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